개념원리 수학하 210쪽에 있는 조합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 배우는 순열과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자, 순열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순열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나열해. 그리고 이거는 전번에 말했지만 중복이라는 건 없어요. 똑같은 걸 뽑으면 안 돼. 그걸 순열이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썼냐면 NPR이라고 썼죠.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오늘 배우는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 뽑기. 이게 조합이야. 다른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은 없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것.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조합이라고 부를 거야. 뽑기. 그러니까 줄 세우는지 않을 거야. 그냥 뽑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NCR이라고 쓸 거다. 이 C는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의 약자고 앞으로 그냥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기. 이 뽑아 나열과 뽑기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하면, 순열의 입장에서 A, B, C, D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4, P, E가 의미하는 건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야. 그러면 거기에는 A, B, B, A, A, C, C, A, A, D, D, A, B, C, C, B, B, D, D, B, C, D, D, C. 이렇게 경우가 총 12개가 나오거든. 4 곱하기 3. 그런데 조합은 이걸 4C2라고 하는데 4명 중에 2명 뽑기라서 얘는 A, B, A, C, A, D, B, C, B, D, C, D 하면 되는 거야. 끝이야.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에서는 A, B랑 B, A를 다른 걸로 봤다면 조합에서는 그냥 A, B로 보는 거지. 뽑아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가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 뽑히고 두 번째 누가 뽑히고가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배우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배울 때는 웬만하면 다 조합 위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겠죠. 왜 우리는 순열을 먼저 배웠을까? 순열이 계산이 편해서 순열 먼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합의 연산도 순열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합은, 이거는 지금 수학적인 게 아니라 약간 의미적인 거야. 조합은 순열. 이 순열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저기 있는 것처럼 뽑기랑 나열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는 이 뽑기랑 나열이 들어있는 이 순열에서 나열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린 게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그냥 나열하는 거를 약분한다고 생각을 해버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조합의 개념이야. 그래서 조합의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순열을 통해서 나열한 거에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약분을 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 조합의 공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적을게.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NPR.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나열의 경우의 수를 약분을 해준다고. 나눗셈을 해줘. 뭐로 나누면 될까?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을 했어. 근데 거기에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약분을 해준 게 조합이라고. 뭐로 나눠줄까? n명 중에 r명을 뽑아 나열을 했어. 거기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약분해 준다고. 몇 명을 나열했니? n명 중에 r명을 뽑아 나열을 했어. 그러면 몇 명을 나열한 거야? 아우 답답하. 5P3이 있어. 5명 중에 3명을 뽑아 나열을 했다고.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뽑아서 나열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조합은 나열이 있으면 안 돼. 뽑고 끝이야.
그러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눌 거라고. 뭐로 나누면 되냐고.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지.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약분을 한다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조합이야. 그래서 조합의 공식은 NPR, N명 중에 R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R팩으로 약분하면 돼. 알겠지? 확실하게 좀 외워도. 이게 여러분이 개념을 조금 뭐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 순열은 뽑아서 나열까지 해. 이 나열이라는 개념에는 A, B랑 B, A가 다른 거야. 반장, 부반장, 부반장, 반장처럼 다른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대표 2명을 뽑아. 대표 2명을 뽑아서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고 생각하면 돼. 2명만 뽑아놓는 거야. 누가 먼저 나중이라는 건 개념은 없어. 뽑는 거야. 그러면 순열의 경우의 수에는 뽑아 나열이 있는데 거기서 나열을 약분한다고. R명을 나열했잖아. 그래서 R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배우는 조합의 수고, 이거를 또 다른 공식으로 좀 더 풀어서 사용하면, 자, NPR 어떻게 계산했지? N팩을, 그치, N마 R팩으로 약분했죠. 그 다음 곱하기 R팩 한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역시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이게 좀 더 쉬운 계산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공식도 암기를 해놔야 돼. 우리가 배우는 조합의 수의 연산의 특징이 뭐냐면 N팩을 N마 R팩, R팩으로 나눴잖아.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얘랑 같아. 그러면 이걸 다 그냥 조합으로 해석하면 돼. 조합의 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조합을 수는 계산한 공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내가 5C3을 계산을 해야 해. 5C3을 계산을 하면 5팩을 여기서 여기를 뺀 2팩으로 나누고 다시 3팩이라고. 그러면 둘이 더한 게 같지. 조합의 특징은 둘이 더한 게 같게 공식이 설정이 된다고. 생긴 게 이렇다고. 약간 검산 용도로 사용하면 돼.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조합이라고 쓸 수 없어. 너희가 잘못 적은 거야. 반대로 어떤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생긴 계산은 조합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눈치를 좀 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 5C3이랑 5C2를 계산 한번 해볼까? 5C는 그럼 어떻게 적냐? 5팩을 여기서 여기를 뺀 팩으로 나누고 2팩을 다시 나눠. 이거거든? 그러면 5C2랑 5C3이 같아. 이것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생각 한번 해보자. 5C2랑 5C3이 왜 같을까?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랑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게 같다고. 왜 같을까? 그거까지 좀 이해를 해야 돼. 뒤에 공식 나오긴 하거든?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그가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랑 왜 같냐면 이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이렇게 생각해. 자, 내가 가리는 애들은 안 뽑는 애들이야. 내가 이렇게 가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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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릴 수 있지. 이게 5C이랑 똑같다고.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건 안 뽑을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 아,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5명 중 2명 뽑기는 3명 뽑기는 5명 중 2명 안 뽑기랑 똑같다고. 내가 만약에 3명을 뽑을 거야. 그 3명을 뽑는 거는 안 뽑을 애들을 내가 가리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5C3이랑 5C랑 같은 거야. 이것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이거는 뒤에서 다시 공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순열과 조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순열은 차례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뽑힌 애랑 나중 뽑힌 애가 얘네들이 지위가 다르다고. 그런데 조합은 지위가 같아. 뽑기만 하면 끝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조합으로 계산할 때는 순서가 없다. 뽑혀서 나온 애들이 순서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해. 그래야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조합을 배운 이후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 조합으로 접근을 할 거야. 조합이 더 편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상황을 뽑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순열의 개념은 이거야. 내가 여기 지금 4명 있잖아. 4명을 뽑아서 그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2명을 나열하는 경우에서 순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몇 명 뽑고 여기서 몇 명 뽑고 합쳐서 세울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뽑는 거랑 나열하는 걸 별개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뽑기랑 나열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합이 좀 더 편하고 쉽다라는 걸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야 해.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중요해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NPR 어떻게 계산해? 라고 했는데 대답 못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보통 문제 풀 때 이런 생각한다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문제를 못 풀구나가 아니야.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모자란 것 같으면 노력을 해야죠.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면 똑같이 어차피 계속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몇 가지 수만 좀 계산을 할게요. NC형은 얼마일까? 1이야. N명 중에 0명 뽑는 경우의 수는 안 뽑는 게 한 가지야. 안 뽑는 것도 경우라고. 그래서 이건 한 가지다. NC에는 N명 중에 N명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지, 당연히. 야, 여기에서 니네 다 뽑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한 가지지. 순열과 다르다고. 뽑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 공식 몇 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게요. 아까 몇 개 적은 거거든. NCR은 뭐랑 같냐면 NC, N마R이랑 같아. 잘 외워도 아까 했던 거야. OC2는 여기서 여기를 뺀 OC3이랑 같다고. 알겠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줬죠?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식이 있다. 이게 조금 어려워. NCR은 뭐랑도 같냐면 N-1C R뿔 N-1C R-1이랑 같아. NCR은 N-1CR 더하기 N-1C R-1이랑 같아. 이거를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공식을 적어서 증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공식 적어서 증명해 주는 건 여러분 211쪽 책에 있어요. 그것만 그거 따라서 보세요. 그건 어차피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의미적으로 증명을 해 줄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는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죠. 나는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내가 뽑히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뽑히지 않으면 나를 제외한 그 사람 수에서 R명을 뽑으면 돼. 내가 뽑히지 않는다의 경우의 수가 N-1C R이야. 내가 뽑힐 수도 있어. 내가 뽑히면 날 제외한 거에서 뽑는 사람도 한 명을 더 줄여주면 돼. 그게 N-1C R-1이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10C4. 10명 중에 4명 뽑을 거야.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내가 뽑히지 않아. 난 안 뽑힌대. 그러면 나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남은 9명 중에 4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그게 9C3가 된다고. 그리고 나는 뽑힐 수도 있어. 내가 뽑히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4자리가 있는데 4명을 뽑는데 난 이미 뽑혔어. 그럼 3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 그게 9C3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야. 자,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어떤 걸 계산을 할 때 9C3, 9C4를 계산해. 이렇게 앞에 있는 수가 같지? 그러면은 얘는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1 큰 수 C, 둘 중에 큰 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얘를 풀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건 9명 중에 3명 뽑는 거, 9명 중에 4명 뽑는 거 더한 거는 여기에다가 1 더한 거 둘 중에 큰 수가 오는 계산이랑 같다. 공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건 좀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알겠죠? 자, 그 211쪽 아래쪽에 보충학습이라고 있어요. 이건 팁이에요. 그 반드시 뽑는다, 반드시 뽑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적어두라는 말이 있으면 반대로 계산을 해요.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213쪽에 있는 필수예제 1번 봅시다. NC3이 NC5랑 같아. N이 얼마게? 3초 안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 8이겠지.
8명 중에 3명 뽑는 거랑 8명 중에 5명 뽑는 게 같다고. 이건 공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너무 공식으로 나타내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보고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 거. 그 8CR이 8CR마 사랑 같대. 얘네들이 갖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있거든? 언제 둘이 같을까? 오타 아니지? 8CR이 8CR마 사랑 같다. 첫째는 이렇게 둘이 같을 수도 있어. R이 R마 4. 이건 존재하지 않지? 해가 없다야. 두 번째, 또 언제 같을 수 있지? 그치. 둘이 더한 게 8이다. 그러면 2R이 10이니까 R이 6일 때. 즉 8C6하고 8C2가 같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볼까? 13C 11 더하기 13C 2를 하래. 하기 조금 어려워. 왜냐면 아까 우리 외운 공식은 어떤 거였냐면 앞이 똑같은데 얘네들이 1 차이 나면 간단히 할 수 있었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할까? 13C 11은 13C 2랑 같아요.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럼 13C 2랑 13C 2를 더해. 그러면 얘네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14C, 그치, 둘 중에 큰 수인 2가 된다고. 그런데 14C 2는 또 뭐랑도 같니? 14C? 뭐? 10이랑 같지. 그래서 R이 될 수 있는 거 2 또는 10이에요. 자, 네 번째 거 볼까요? 얘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방법으로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얘는 연산을 통해서 식으로 풀 거야. 자, n-c2는 뭐랑 같냐면 그거 연습부터 해야 되겠다. 7C2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앞으로 7C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7 곱하기 6 우리 순열 계산하듯이 먼저 적어 2개 그리고 나서 2팩 이해했지? 그렇게 계산할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11C 10을 구해달래 9를 구해달래. 그럼 11C 9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은 이거는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이게 3까지 곱해야 되지? 그렇지. 19개니까 분의 9팩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바보 같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울까? 그렇지. 11C 2로 바꾸어. 숫자가 작으면 이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이 깔끔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 보자. n-1, n-2 이거 두 개를 2팩으로 나눠. 그게 얘라고. 더하기. 그 얘는 어떻게 적을까? n, n-1 그 다음 그치? 얘는 n-2 n-1 이거지?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 그냥 소거하고 n-로 묶어버려. 그러면 n-2 더하기 n이거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좋지 않은 계산이었는데 어차피 전개는 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이거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한 n은 그러니까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작은 수가 나오면 안 돼. 음수 나오면 안 돼. 0도 안 돼. 1도 안 되고 2까지는 가능해. 근데 2 나오면 안 되지. 여기서. 최소 3은 나와야 돼. 그것만 여러분이 잘 걸러주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은 계산하는 걸 할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대충 패턴이 좀 이해가 됐죠? 연산하는 것만 여러분이 잘 하고 그 저번에 순열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세팅하는지만 여러분이 좀 잘 결정을 하면 계산은 뭐 다음이니까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1학년 학생 7명, 2학년 학생 5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야. 4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는? 12C4, 그치? 12명 중에 2명 뽑는, 4명 뽑는 거. 계산할 수 있죠? 계산 어떻게 하죠? 4개, 그 다음. 그치? 약분 알아서 해. 자, 두 번째 거.
1학년 2명, 2학년 2명 뽑는 경우의 수. 7시. 자, 더하기일까 곱하기일까? 곱하기지. 이건 곱하기야. 왜 그런지 잘 기억해봐. 너 뽑으면서 2학년, 너 뽑으면서 2학년, 너 뽑으면 2학년이니까 다 이거 곱하기라고. 아니면 우리 합의법칙, 고배법칙에서 고배법칙은 하나의 사건 안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곱해. 한 사건이야. 이것도 뽑고 얘도 뽑고니까 곱셈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은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말해야 되는데 50 계산하면 돼. 자, 이거 3번 보자.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방법에서 7시4 더하기일까 곱하기일까? 더하기야. 또 5시4 이거는 왜 더하기지? 그치? 이거이면서 이거인 게 아닌 거야. 2학년 4명 뽑으면서 1학년 4명 뽑는 게 아닌 거야. 그것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3번 경찰관 5명, 소방관 4명, 6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경찰관 중에 특정한 2명을 반드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한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5명의 경찰관이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무조건 가겠대. 그러면 첫 번째 답은 뭐가 될까? 봐봐. 경찰관이 5명 있다고. 5명 중에 2명은 무조건 뽑아야 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중에서 4명을 뽑는다고. 전체가 몇 명이죠?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경찰관과 소방관이 11명이야. 이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 경찰관 중에 2명은 무조건 뽑을 거래. 그럼 경찰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니? 그렇지. 그래서 92야. 자, 경찰관,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뽑는 경우의 수.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력이 딱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1명이니까 최소 1명을 뽑는데 경찰관은 최소 1명, 소방관. 경찰관 1명, 소방관 1명은 무조건 뽑는데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소방관만 뽑는 거랑 경찰관만 뽑는 거 빼면 돼. 이해했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1C4에서 뭘 빼야 돼? 5C4 빼. 또 6C4를 빼. 이거 5C4는 5C1이랑 같아. 5로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6C2랑 같아.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돼. 계산까지 해야 된다, 니네가.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야. 자, 이 문제 키포인트는 뽑기랑 나열을 따로따로 해야 한다. 순열로 하면 안 돼. 뽑아 나열이는 나 이거 순열해야지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지는 좀 설명을 해 줄게. 자, 일단 해놓고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을 거야. 뽑는 경우에서는 6C3 곱하기 4C. 지금 남자 3명, 여자 2명 뽑았어. 자, 5명 뽑았지.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그럼 5명 뽑았잖아. 지금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00 곱하기 500 하는 거야. 뽑기 따로, 나열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이거 6P3 곱하기 4P 해야지 라고 하잖아. 이게 왜 틀리냐면 6P3에 예를 들어 남자가 이렇게 뽑혔어. 여자가 만약 이렇게 뽑혔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자리가 결정이 돼 있어. 섞여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뽑고 5팩 때려야 돼. 알겠지?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 네? 그게 먼저가 아닌데? 아까 말했잖아. 뽑고 나열이라고. 뽑는 거 먼저 해. 남자 6명, 여자 4명 있어. 남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6C2. 그 다음 여자 4명이야. 4C2. 그 다음 자, 이제 4명 뽑았지. A, B, 기억, 니은이야. 얘 뽑았어. 여기 중에서 얘를 일렬로 얘를 그 이웃하도록 한대. 그치.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3팩이야. 근데 얘네들이 자리 바꿨을 땐 곱하기 2까지. 뽑는 거 따로, 나열하는 거 따로. 그것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도형 문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형에서도 우리가 조합을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냐면 직선 만들 때 사용해. 자, 여기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앞으로 이제 직선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려면 최소 2점이야. 두 점만 뽑으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직선 만드는 건 그 2점만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점이 총 7개 있지. 72 겠지? 라고 하면 틀리다. 왜 틀리게? 그렇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계산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다 이 안에 들어있어. 중복 계산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중복 계산되어 있는 걸 빼야 돼. 뭘 빼면 될까? 사실을 빼면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다? 왜 틀리게? 여기까지만 해도 틀려. 왜 틀리냐면 사실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직선 하나가 있지. 이 하나의 직선마저 안 생겨 되어버려. 그래서 한 개 더 해줘야 돼. 조금 복잡해, 직선 개수는. 너무 많이 빼버린 거야. 이게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자, 삼각형의 개수 한번 구해볼까? 삼각형의 개수는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최소 3점이지. 73이야. 이러면 틀려. 왜 틀릴까? 그렇지.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중복 계산됐지. 그걸 빼야 돼. 뭘 빼면 되지? 그렇지. 빼기 사치하면 돼. 자, 여기는 뒤에 더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없어. 직접 여러분 세보면 알아. 중복되는 거 없어. 직선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과 그 아래는 직사각형 다 똑같아.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되려면 두 쌍의 평행한 변이 존재를 해야 해. 자, 이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평행사변형 개수는 자, 가로선 그냥 서로 다른 걸 이름을 좀 붙여버렸다. 가로선 중에 2개 뽑고 세로선 중에 2개 뽑으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로선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는 OC, 세로선 중에는 4C이겠지. 이렇게만 하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완성이 돼.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가로선에서 기어가 리을을 뽑았어. 세로선에서는 B랑 C를 뽑았어. 그럼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하나가 개수가 세진다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도 우리가 조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잘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조 나누기랑 연습 문제 좀 풀이 좀 해줄게요.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